이 사이트는 그 이민 컨설턴트 사설 사이트 같고요. 이제 그 주정부나 뭐 연방 정부 이민성 사이트는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이 사이트가 설명을 좀 쉽게 좀 잘 해놔가지고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. 이 지역 나오죠. 지역. 그리고 만약에 학교를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그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가 나와요. 그 이제 유학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이제 하면 되는데 1, 2년, 2년 정도, 2년 정도의 과정을 들어도 되는 거거든요. 듣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취업을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어카운턴트라고 하면 어 비즈니스 어카운턴트 어시스턴트일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마 격리로 알고 있거든요. 회사 격리. 어카운턴트는 회계사이고요. 그 이제 그런 격리 일은 그 이제 그렇게 많은 경력이나 그 자격이 요구가 안 돼요. 그래가지고 2년이면 되거든요. 1년에서 2년.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걸 하고 나서 그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. 그 이제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냐? 그렇진 않거든요. 예전에 매니토바나 그 알버타 같은 경우에도 잠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학교만 졸업을 해도 뭐 영주권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. 둘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학교만 졸업을 해가지고 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뭐 개고생 해가지고 4년제로 들어갔는데 욕 나오거든요.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퀄리파이드가 된 그 자격이 있는 이민자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. as the first key initiative under 그 Atlantic Growth Strategy 그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 three new employer driven permanent residence immigration program have been created 이쪽에서 했는데 이제 요걸 통해서 그 기술직 그 이민자를 받으려고 한다. 이런 이야기고요. 그 서문이네요. 서문. 쉽게 이야기를 해서 넘어갈게요. In an innovative first, employers will be required to work with the settlement service provider organizations to help newcomers to Canada into their new communities. 그러니까 새로 그 이민자가 그 이쪽 그 올거니제이션이랑 그 이쪽 협회랑 그 정착을 도와주는 협회랑 그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트 그 정착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. 그 정착한 걸 잘해야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도 다른 주로 안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so they stay there long term 그 오래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는 목적이 이 지역의 그 경제를 좀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인력을 새로 들여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다.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는 게 중요한 거죠.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보통 영주권 받고 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주로 옮긴다라고 했잖아요. 그냥 어디 뭐 저쪽 시골 막 깡촌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취업 비자로 해가지고 한 4년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슈퍼바이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.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. 그 이제 시급 낮아도 참고 일 힘들어도 참고 뭐
그 지역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도 뭐 영주권을 위해서 참은 거예요. 참고 슈퍼바이저까지 한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가 좋았으면은 좋게 헤어지는 거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은 그냥 뭐 인사도 없이 그냥 가는 거죠. 예, 뭐 각 주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그 웹사이트를 이쪽에 링크를 걸어놨고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노바스코샤에서 이제 노바스코샤에서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.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도 좀 간단하게 썼네요. 그 좀 알기 쉽게. 예, 뭐 아까 다뤘던 내용들이고 해가지고 넘어갈게요.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다 샅샅이 이렇게 보시길 바래요. 이 디테일도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, 예, 이거 NOCC 여기 들어간다. 여기 왜 NOCC가 들어가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있나? 뭐 어찌됐든. 2-year post-secondary diploma from a public funded learning institution in the Atlantic region. 그 secondary가 그 이거 쉽게 이야기를 해서 2년 동안 여기서 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이제 그 이쪽 지역에서 포스트 세컨드리가 제가 있기로는 고등학교로 알고 있거든요. 중등과정 후의 교육이니까 고등학교가 맞을 거예요. 그 이제 어 그 고등학교도 이제 그 한국처럼 이제 인문계가 있고 상고가 있고 뭐 이렇게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자식들을 만약에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기술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. 좀 자세한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. 그 고등학교랑 대학교 과정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2년 이상의 그 랭귀지 레벨이 4 이상 그 이거 CLB인데 이 CLB 레벨 4가 IELTS로 이걸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4는 보통 IELTS 4점이에요. 제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네요. 그 이제 여기 CLB 그 4 플루언트 베이직 그 좀 기초인데 조금 잘한다 이런 거고 리스닝은 4.5고 리딩은 3.5 그리고 IELTS는 4 뭐 스피킹은 4 실제로는 리스닝 그 이제 실생활에서 리스닝이 중요하고 리딩이 뭐 조금은 다른 것들보다는 좀 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4점 정도 그러니까 IELTS로 치면 한 평균 한 4.0 정도는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. 레터 오브 엔더스먼트 엔더스먼트는 2부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. 지금 좀 넘어갈게요. 후캔 어플라이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. 그 이제 이쪽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한다. 이건 스킬드 프로그램 이 기술직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있고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그럼 스킬이 얼마큼 있어야 되냐? You must have worked at least 1 year. 그러니까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. 그럼 이제 굳이 전이맨이 아니어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. 전이맨이 아니어도 일을 할 수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다.
근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전임맨이 필요한지 어떤지는 또 따로 따져봐야 돼요. 근데 결국 뭐 다른 주로 옮기고 뭐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하려면은 전임맨을 딸 필요가 있거든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1년 이상의 경력을 그 미니멈으로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에듀케이션은 그 저기 뭐냐 이 워커랑 그 인터내셔널 그래듀에이트가 틀리죠. 그 이제 인터내셔널 그래듀에이트는 아까 얘기했던 2년 이상의 그 디그리나 뭐 설티피케이트도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저희가 대학을 나오면 학사가 되는 거고 트레이드나 어프렌티스십도 가능하고요. 학사가 되는 건데 이 설티피케이트는 자격증이에요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한 1시간째 떠들다 보니까 자격증이고 그리고 이제 풀타임 스튜던트로 2년 정도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. 이 요구 조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쉽게 이야기를 해서 Your study or training program cannot be 이건 뭐 대수가 없다. 뭐 잉글리시 그 코스 듣는 거 2년 동안 잉글리시 코스 들었다라든지 뭐 디스턴스 러닝이라고 있거든요. 온라인 교육으로 보시면 돼요. 그 프로그램 중에 한 반 이상을 뭐 그냥 이제 이 지역에 반드시 없어도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목표로 두고 있는 건데 그 프로그램 방향이랑 조금 안 맞게 되는 거죠. 쉽게 이야기를 해서. 그 워커 같은 경우에는 어 캐나다 세컨더리 하이스쿨이죠. 그리고 포스트 세컨더리 설티피케이트 그 대학 과정인 것 같아요. 대학 과정. 그 이제 컬리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5월 포지션 디그리, 디플로마, 설티피케이트, 5월 트레이드 크리덴셜. 이 ECA가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리포트인데 그 이제 어 그 리포트가 그 에듀케이션이 그 요쪽 그 캐나다에서 그 고등학교 이상의 그 저기를 받았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최근 5년 동안의 경력을 보겠다라는 거죠. 최근 5년 동안에. 뭐 결국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되고 뭐 트레이드 있으면 넣으면 되고 어프렌티스십 프로그램 했으면은 그럼 그거 넣으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직을 하는데 따로 요구되는 자격증이 없죠. 그 이제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. 근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되냐 안 되냐는 그 이제 에듀케이션 쪽으로 그 전임맨이면은 가장 좋고 근데 그게 아니어도 어차피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에는 1년 이상이니까 그 잡을 받으면은 되는 거죠. 잡을 받으면 그 이제 따로 그 전임맨 자격증 여기에 전임맨 자격증이 없어도
고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는 거죠. 이건 미니멈이니까 머스트예요. 머스트.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잡 오퍼. You must have a job offer. 그 이 프로그램 쓰기 위해서 잡 오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이제 요거 차이점이 있죠. last at least 1 year. 그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그 잡이어야 되고, 요거는 펄머넌트죠. 그 이제 그 약간 중간 기술직, 비숙련직이라고 해야 되나? 숙련직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예전에 비숙련직으로 봤었는데 하우스키핑이나 뭐 청소 뭐 이쪽이나 아니면은 뭐 매뉴팩처럴 쪽 그 뭐냐 공장 단순 근로직 같은 경우에 이제 펄머넌트로 이쪽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. 랭귀지는 뭐 IELTS 4.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제 CLB라고 시험이 따로 있는데 그 변환이 되거든요. 아니면 뭐 따로 보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제 기억, 저도 그때 그걸 봤었는데, 제 기억으로는 더 쉬웠던 것 같아요. 리딩이랑 스피킹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. 라이팅은 똑같았던 것 같고. 프로프 오브 펀드인데, 그 이제, you will need to show that you have enough money to support yourself and your family. 이민을 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재산이 조금 있어야 된다. 그 이제 얼마까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. 먹고 살 정도는. 예, 재산 증명을 해야 되고요. 그 이제 스테틀먼트 플랜.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직접 와가지고 검사하는 거 아니거든요. 이거 뭐 필요하시면은 그 보시면 되고 엔도스먼트가 이제 저기 뭐냐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 내용을 보면은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그 훨씬 자격 요건이 낮아요. 낮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에서 필요한 인재가 그 이쪽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취업을 하는데 그 이제 그 고용주가 이 엔도스먼트를 그 보증을 그 주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일단 한번 끊고 다시 갈게요.